오늘 행사는 화성 온TV에서 생방송을 실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의 간담회 취지 안내와 체육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이어서 시장님 주제의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오찬장으로 이동을 하셔서 오찬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간과 소통을 위한 체육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회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공간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 배경 및 체육 예산에 대한 설명을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다양한 시정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시장님과 각 종목별 단체에서 화성시를 빛내주고 계신 체육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체육인 여러분과 허심 태어난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하여 체육 진흥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우리시 체육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관련된 총 예산은 964억 9,300만 원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519억 900만 원과 각 실과수에서 434억 4,400만 원, 읍면동에서 11억 4천만 원 등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체육진흥과의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지원 13개 사업에 14억 1,400만 원, 엘리트 체육 지원에 5개 사업에 131억 4,9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 12개 사업에 33억 2,600만 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6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 화성시 체육 운영위에 11억 7,7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 8개 교회 6억 1,600만 원, 체육시설 건립 지원 7개소에 106억 1,4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0억 3,3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지원에 146억 8,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체육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 및 수영체험 활동 지원 등에 24억 5천만 원, 노인복지과의 노인건강활동 지원에 1,300만 원, 문화예술과의 수영장, 헬스장 등에
4억 8,400만 원, 시설공사과의 생활체육시설 및 동부생활체육시설 건립에 374억 8,700만 원, 여성가족과의 스포츠센터 운영에 12억 9,800만 원, 일자리정책과의 스포츠센터 운영에 4,900만 원,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6억 6,3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자체 체육대회 지원에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체육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서철목 화성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뒤에 제가 앉아도 잘 보이시죠? 네. 인사말보다 이런 취지를 좀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면 좀 바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했었죠. 자리가 부족했다고 아까 조영호 사무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가길 잘했다. 제가 갔으면 한석이 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농담을 좀 했는데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 행사 자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랑 하는 간담회는 거의 생중계가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의 내용도 그분이 누군지도 다 이제 녹화되고 이 녹화된 영상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탑재됩니다. 언제든지 그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가 공개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소통 행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체육 관계자이시잖아요. 화성을 대표하는 분이 여기 온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사시면서 나는 화성시 체육계의 그래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다 모신 거예요. 근데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 화성시가 체육 관련해서 2018년에 964억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화성시가 화성시민의 체육 증진과 화성시 체육을 해서 900억 이상을 썼다는 걸 아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까요? 누가 알아야 하나요? 이 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1,00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 속에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1,000억이면요. 이 돈을 썼는데 화성시청에서는 항상 화성 시민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76만 명의 화성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3,500명과 80만 명이 현재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르더라도 여기 100여 분이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걸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최소한 체육 예산에 대해서 여기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시에서 고칠 걸 고쳐나가고 저는 이게 좀 더 올바른 소통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송년회 가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인사말 하는 게 좀 소통 행정 같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 방향을 여기 체육계에 계신 분들하고는 그래도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정리화되면 일반 시민도 나도 한번 가 들어보겠다 하신 분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래서 여기 체육계 분들이 이 체육관 짓는 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면 그걸 안 줘야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탁구장을 하나 짓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탁구장 짓는 거에 대해서 탁구를 진짜 좋아하시고 매일 탁구 치시는 분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정도는 듣고 탁구장을 줘야죠. 수영장을 질 거면 수영을 협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수영장은 이렇게 짓더라. 어디에는 자재를 이런 걸 쓰더라. 여기에 300억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30억을 아낄 수 있다. 아니면 이왕 300억 쓰는 김에 한 10억 더 써서 310억이면 이렇게 잘 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최소한 수렴해야 된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체육계 인사분들이
야 우리 960억 썼어 했을 때 그래 우리랑 같이 논의하면서 쓸만한데 썼어라고 어디 가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지. 지금처럼 하면 뭐 체육회는 이렇게 잘했는데 아무 누구도 아마 이 960억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가 1년에 960 아마 내년에는 예산안이 지금 얼마 올라왔는데 최소한에도 한 1,000억 올라갔을 겁니다. 내년에 2019년에. 그럼 화성시민의 체육을 해서 1,0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억이면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떠한 시설에서 민간이 실내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건 어렵죠. 화성시에 지금 건립되는 것까지만 다 되면 수영장이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영 뭐 이거 특별히 예의에 불과한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당구 치는 분은 체육인이 아닐까? 그럼 당구 치는 분은 화성시로 해서 화성시가 당구인으로 해서 뭘 해주나? 저는 해주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당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건 됐으니까 내년 가을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탁구 동호인을 위해서 동네 클럽 탁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클럽 탁구에 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10일, 10일이어도 좋고 15일이어도 좋고 13일이어도 좋고 여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분이 탁구를 한 달에 13일 이상 가면 그분한테 한 2만 원씩 더 현금으로 지원하자. 저희가요 그 월 2만 원씩 10만 명한테 지원하잖아요. 그럼 240억입니다. 월 2만 원씩 10만 명 화성시민 10만 명한테 월 2만 원씩을 줘요. 그럼 1년에 240억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스포츠 댄스를 해. 어디서 댄스를 배워. 이것도 체육이잖아요. 스포츠 댄스 종목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스포츠 댄스를 다니는 건 어떠한 화성시에 지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댄스를 최소한 10일 이상 나간 게 확인이 되면 이분한테 월 2만 원씩 주자. 그럼 민간 체육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뭐 어르신분들도 우리가 맨날 어르신은 게이트볼이다. 마치 어르신은 게이트볼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다른 체육을 해서 이 체육의 속성상 이거는 뭐 주 1회씩 월 8회를 가면 월 2만 원씩 지원하지. 예를 들면 그러면 체육이 저는 훨씬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탁구장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공에서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만 활성화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실내 수영장 다니면 월 2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럼 민간인도 실내 수영장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적자가 나니까 실내 수영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 시민이 민간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시에서 2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하면 100명만 회원이 있어도 거기는 월에 200만 원씩을 지원받는 거죠. 50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여기는 월 1,000만 원씩 지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헬스, 사우나, 헬스죠 주 메인이 GX도 있지만, 근데 동탄의 복합문화센터에 스포츠 클럽이 들어오면서 민간인이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건 민간 경제를 전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그분이 헬스 클럽을 이용하고 지역에 이분이 며칠 이상, 그건 이제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헬스 클럽을 예를 들어서 13일 이상 이용한다. 하면 월 2만 원씩 준다. 동탄에 있는 데가 연회원으로 끊으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분은 자기 돈을 26만 원만 내면 1년 동안 스포츠센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등록하고 3일밖에 안 간다. 이런 분을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저희가 시에서 스포츠 클럽 센터를 헬스 클럽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 이러한 논의를 여기 계신 체육인들 여기에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러한 논의를 해서 1,000억의 예산이 어떻게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러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동탄이나 아니면 향남이나 이런 중심하고 같이 있는 데는 스포츠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마도, 송산, 서시 이런 데는 인구가 적어서 스포츠 클럽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럼 주민센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하냐.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행정에 계신 몇 명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논의하는 틀을 좀 만들자. 저는 그게 제가 체육인을 존중하고 화성시의 체육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행사 때 제가 가서 인사말 그냥
뭐 한 3분 하고 오고, 이게 전 체육인을 존중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토론회가 됐든 뭐 이런 형태의 토론회가 됐든 뭐 식사를 같이 하는 뭐 원탁 토론회가 됐든 좀 체육회에서 주제를 좀 내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우리 체육 관련 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우리 뭐 장애인 체육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다 같이 논의하면 저는 화성시 체육이 이 1,000억을 훨씬 효율적이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논의를 좀 던지려고 이런 자리를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오늘은 처음이라 천상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각기에서 주제를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의 체육 방향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지역회의를 6개의 지역에 지역회의를 만들거든요. 한 200명씩 해서. 그런 데서 화성시 체육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공무원이 아까처럼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체육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체육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면은 시민으로부터 훨씬 소통적이고 신뢰를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좀 이제 금년이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가장 중요한 체육회, 저는 여기가 되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회장님들이 거의 상당히 많은 분은 자기 개인 돈도 쓰고 진짜 그 종목에 애착이 있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마저도 지금 딱 아까 960억 쓰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최소한 저희가 직장 경기부 어느 특정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의 동의는 얻고 그 직장운동경비를 만들고, 그냥 시장이 몇 명한테 얘기해서 제가 뭐 이거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하자. 저희가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그 공식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파주에 축구 선수 이렇게 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 딴 데로 옮겨요. 그 우리가 화성시에서 유치해 보자고 저희가 담당과에서 왔습니다. 한 600억 듭니다. 그 유치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대략. 근데 600억을 들여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하는 경기장을 만드는 게 화성시에 과연 득이 될까? 이거를 최소한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이쪽 단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도 뭐 저희가 넥센 히어로즈가 나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서 뭐 자기는 고양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2군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2군 필요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활성화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 것인가? 이 결정은 저 혼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냥 혼자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거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되게 민주주의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에서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가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절차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과반수 이상 찍으면 시장하자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제가 시장이 된 거지, 선과 악에서 제가 선이라 시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는 당선자들,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은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시장이 된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제가 잘 낀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가치가 아니고 제가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시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았는데 과연 시의원들이 잘하고 국회의원이 잘하고 시장이 잘하냐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회의적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야 내가 뽑은 국회의원 엄청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을 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자기가 뽑은 시의원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본인이 뽑은 시장 잘한다 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시장들이요, 많은 단체장들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하나 발전시키자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대표성을 줬는데 절차에 의해서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니까 이러한 투표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투표제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찍든가 기권을 하든가
가서 그냥 사람도 잘 모르고 당을 보고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철모를 알고 찍은 분은 100명이나 될까? 대부분은 그냥 민주당이니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전 민주당에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지금처럼 논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과연 시장이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 논의하는 테이블을 좀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제 권한을 좀 내놓겠다는 겁니다. 저 되게 어려운 걸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빡빡해서 여기 뭐 탁구장 짓고 테니스장 짓고 체육관 짓고 뭐 이러면 쉽죠. 근데 그게 과연 저는 항상 76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저 찍은 사람은 1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미 50만 명 이상은 저에 대해서 뭐 지지하니 많이 이런 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제 제가 선거할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겁니다. 만일 오늘 투표했으면 그렇게 나왔겠나요? 전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제가 엄청난 득표를 얻어서 타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얻어서 제가 대단하다 얘기하는 건 그냥 시장으로서 잘못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서 제가 되긴 됐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절차성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자체가 뭐 행사장은 덜 가더라도 시민들하고 진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자. 제가 들은 건 뭐 전임 시장님에 의해서 서철모는 뭐 10%도 행사장을 안 간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사장을 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꿈을 심어줄까 하는 행사는 5명만 있어도 갑니다. 어저께 똑같은 시간에 여기 체육회 한 300명 모여셨을 때 우리 화성시 문화관광 해설사의 밤이 있었습니다. 28명 참석했어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로 화성시 문화를 홍보하고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작은 수당 같은 걸 주지만 공무원도 아니시고, 근데 그분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화성시에 오는 분들한테 이러한 데는 이렇습니다 이런 홍보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이 2개 행사 중에서 제가 표만 의식했다면 당연히 300모임에 가서 갔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큰 행사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어떠한 가치가 있냐 이런 거에 좀 방점을 가지고, 특히 체육회 송년회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엄청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어서 이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존중한다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이 행사가 없었으면 어제 체육회를 갔겠죠. 하지만 어젯밤에 하고 또 거기 중요한 분 100여 분이 여기 또 모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300명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30명 정도가 하는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음악회를 한다면 제가 오겠다고 약속을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명 뭐 그 어린이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다요. 근데 단원이 딱 30명입니다. 32명. 근데 예전에 연말에 송년회 이런 음악회가 있다면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고 가는 건 저는 정치인으로서 잘못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큰 행사 안 하냐고 저한테 좀 몇 분 항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속을 한 건 지키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할 때는 정치는 훨씬 신중히 약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는 좀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좀 추구하려고 하는 수기 민주주의고, 제가 하는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시민정책 배심원제로 가겠죠. 지금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장이고, 시민정책 배심원제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오늘 정책 배심원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연습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동탄에서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면 화성이 전부 그 지역회의가 생길 건데 한 지역회의당 한 200명 정도씩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안건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분이 의견을 내겠죠. 그리고 본인이 어디 사는 누구라는 게 객관화되고 지금처럼 다 영상에 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건을 낼 때도 훨씬 신중해지죠. 그러면 별도로 이제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툴을 한 30개 정도 만든다면,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한다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0명씩 할 수 있는 게 한 30개 생기면 한 화성시민 한 3,000분 정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1년 정도 한 다음에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을 셀렉트해서 그분들한테 다음에는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책 결정하는 데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제가 체육인하고 간담회는 조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게, 이번에 동탄에서 지역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어떠한 지역회의라면 이제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누가 되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나 이미 그 정도 구조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건은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 신청했는데, 본인이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누군가가 심사를 해요. 누가 심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과연 어떠한 점수제에 의해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좀 나름 힘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주민자치위원 뽑아줘 하면 그분이 주민자치위원 됩니다. 제가 그냥 뭐 저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생각한 게 주민자치학교를 열어야겠다. 그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하는 겁니다. 그 수료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지원자가 많으면 제비뽑기를 하자. 그러면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그 위에 선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체육진흥회장님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에서 체육진흥회 위원으로 최소한 1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년을 한 분 중에서 체육진흥회를 출마하시면 투표가 아니고 제비뽑기로 하자. 저는 이게 마을을 더 화합으로 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회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금년에 이제 저희가 읍면동 체육대라면서 점수제를 없앴지 않습니까? 내년에 제가 낼 안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논의를 해줘야 돼요. 내년까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화성시민 체육대회를 하나, 화성시민을 하나로 묶자는 겁니다. 대결해서 분열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저희가 논의에 올릴 겁니다.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방식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후년 방식은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클럽 대항전처럼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축구를 하면 조기축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클럽 대항전을 해서 16강까지나 8강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예를 들면 마도면 소속 조기축구가 될 수도 있고 송산면 소속 조기축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8강까지 올라온 분이 송산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클럽이. 예를 배드민턴다 하면 우리가 화성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송산면에서 배드민턴 가서 막 모집행위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객행위를. 그러지 말고 배드민턴가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거기에서 8강까지 예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통과된 8강의 팀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클럽의 위치, 지역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그러니까는 거기는 자기네 클럽 유니폼을 입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 체육대회 한다고 유니폼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한 두세 종목만 우리가 단합심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줄다리기라든가 뭐 그런 몇 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몇 개 종목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그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는 형태로 한다든가,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화성시에서는 그 옆에 주경기장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축제 같은 걸 같이 개최해주고, 그분들이 읍면동 부스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러면 체육을 통해서 다 좀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저 혼자만의 상상이라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화제를 한번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방식이
화성시를 하나로 모으는 시민체육대회인가,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식이 좋을지, 그걸 뭐 내년 한 여름부터는 방식에 대한, 아니 봄부터 그 다음에 그냥 방식의 논의 절차가 있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제안을 좀 내고 그거를 공론화를 좀 시키고 논의하는 툴을 좀 만들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하고 이러면은 화성이 점점 하나로 좀 뭉쳐지지 않겠나. 뭐 그러한 취지 중에 하나로 이제 아마 화성시는 이게 최초의 오늘이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지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탄에서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더 화성이 주요한 산안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게 넘어갈 게 아니고 시민들의 좀 참여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지금 체육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지만 체육을 얼마나 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업무를 딱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할 분이 전 여기 계신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취지는 그렇습니다. 좀 장황했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안건도 좀 내주시고, 여기 오늘 이게 딱 가서 오늘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이미 내년도 예산도 이미 편성이 돼 있고, 근데 내년 우리가 만일 뭐 2월에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3월에 다시 회의를 하고 날짜 정해서 그때는 2019년에 이랬는데 2020년간 이런 방향으로 짜보자, 이런 의견을 다 주시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는 진짜 체육인이 원하는, 화성시에서 체육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말씀 마무리하고요. 뭐 건의사항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거나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 드리고, 아니면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뭐 내년도에는 더 책임 있는 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아니면 여기 담당이 아까 다른 부처에서도 체육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그러한 지금은 이제 툴을 만드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탄사동 체육진흥회장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이게 중간에 여기서 누가 사회에서 이게 같이 들어서 누군지 헷갈리니까 그 질문자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과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거는 각 읍면동 24기 읍면동에 가장 큰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읍면동 체육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예산을 딱 2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각 읍면동마다 1,000만 원씩 딱 2번 받아봤는데, 이게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들이 1,000만 원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도 아마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건데, 그래서 내년이라도 좀 이 예산을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은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일부에서는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님이 뭐 500만 원을 쓴다, 1,000만 원을 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세부적인 구석구석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시의원님들은 뭐 그런 뭐 읍면동에 1,0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 하는데, 유사한 질문 하시는데, 화성시 예산이 거의 3조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뭐 1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가는 건 모릅니다. 그건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 지금처럼 여기 계신 분들하고 체육에 대한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뭐 어디 뭐 청소 요원한테 뭐 일당 3만 원을 줬냐, 이런 거는 뭐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아까 지금 질문이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를 지금 과연 바꾸는 게 옳은지, 내년은 지금처럼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6개 읍면동에 2억 6천입니다. 저희가 1,000억을 써요, 1,000억. 근데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체육이 뭐냐? 그게 만일 화합해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다.
하면 2억 6천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억을 쓰고 있는 데서 2억 6천이면 한 3%의 돈을 써서 그 행사를 하고 97%는 다른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어느 사안에서 뭐 1,000만 원이 적다 많다 이러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제 아마 화성시에서 처음 열리는 체육 관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육의 방향성 여기서 따로 이제 제가 있는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공론화되면 이런 논의 전에 한두 번 이렇게 여기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체육회에서 뭐 장소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아니면 뭐 내년에 우리가 야 지금은 이러한 회의에 10원도 예산이 편성안 돼서 물 한 잔 안 주는데 우리가 체육회 체육발전 공론화에 대한 예산을 한 3억 세워야 된다. 이게 더 우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체육에 대해서 체육계에 계신 한 200~300분이 모여서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공론화하는 게 중요한데 분기에 뭐 시장하고 간담회고 그 논의할 때 우리가 체육인하고 논의하려면 최소한 한 번 논의에 한 2천만 원씩 8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게 먼저 짜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논의가 되지. 그래서 저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체육대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 어느 건 어떻게 가자. 이러한 저는 이 1,000억에 대한 걸 여기다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3억인데 이거 한 5억으로 올리자. 그리고 딴 데 거는 그러면 딴 데 걸 빼야겠죠. 이게 이 화성시 예산은 이제 풍선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좀 줄이면 여기가 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천상 예산을 아무리 아껴도 제가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체육에 1,000억이면 제가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자료 여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연 수원시에는 체육을 얼마나 쓰나 딴 도시는 그러면 저는 이게 1,000억 정도면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에 의하면 저도 이게 1,000억인지를 오늘 아침에 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왜냐면 시 예산을 하다 보니요 분야가 쫙 나눠져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시장이나 국장님 되면 우리가 교육 예산은 어디 박혀서 쫙 얼마인지 알 것 같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홍보 예산은 어디냐? 이것도 되게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축제하면 거기 홍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럼 이걸 쫙 모으는 게 좋냐? 이게 어려워요. 쫙 모으면 그 축제를 홍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탈로 보셔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내년 봄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체육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화성시 생활체육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한 3천만 원 정도 용역 예산을 세워달라. 이러한 틀을 쭉 짜면 만일 뭐 내년 6월쯤에 다시 할 때는 그 전에도 하겠지만 6월쯤엔 화성시 체육을 주먹국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5개년 계획을 쭉 짜봤는데 여기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 어느 건 어느 게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배심원제처럼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 공론화 이런 걸 해서 한 5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잡으면 내년, 내후년, 3년 지나가면서 좀 나아지고 재임기가 끝난 4년쯤 후에는 최소한 체육의 방향성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우리가 경기장 하나를 짓더라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뭐 어디 체육공원 진다 하면 여기 체육공원 지는데 관여해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최소한 체육공원을 진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공론화해서 우리가 5명이나 10명 이렇게 뽑아줄 테니 체육공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 참여해 달라 하면 전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10년 후에는 화성시의 모든 체육은 최소한 화성 시민들과 논의된 체육의 형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사소한 거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어떠한 체육공원을 줘도 이런 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체육공원이 됐구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1년 늦게 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건 좀 더 그 지역 시민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이거를 우리 과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여기 체육에 계신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공론화를 과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수기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숙고했다고 판단이 되면 단체장은 받아줘야 됩니다. 왜? 단체장이 더 잘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제한이 돼 있어서 단체장이 잘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디 쭉 알고 있고 일반 시민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주면 떡 주듯이 우리 체육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체육회 1,000억은요 시민들이 걷어가지고 공무원이 생각을 좀 바꾸려고 제가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민들이 세금을 다 걷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하라고 뽑아놓은 집단이 공무원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시장일 뿐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막 분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그냥 민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게 시민의 의견으로서 전달하는 과정인데 마치 그걸 민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동 체육진흥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적다 이런 공론화가 되면 그걸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2만일 1,000억이 이건 체육 쪽의 분이니까 이 1,000억이어도 1,300억 하고 싶고 1,500억 하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 데 체육을 대표하는 분, 그 다음에 문화를 대표하는 분, 이런 쭉 모여서 화성시에 3조를 쓰는데 방향, 뭐 사안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맞나? 체육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우리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거니 2,000억을 한 1,300억 정도 올리자. 이런 합의가 있다면 그 안을 제가 수용을 하게 된다면 수용해서 의회에 올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하는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는 이해하지만 하나 좀 설명하면 의원님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권한이 딱 세 개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요. 딴 분들은 권한을 잘 착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원의 첫 번째 권한은요. 조례 제정권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도 시장이 조례를 발의를 할 수 있지 시장이 조례를 통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 가장 막강한 권한이 시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체육회는 1,000억이 아니고 1,300억으로 하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은 이 예산이 맞냐 적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다른 걸 넣어라 뭐 이런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편성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원래 계획과 맞나 이거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권한 말고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민원인 데리고 와서 체육진흥과장 만나봐 이럴 권한을 시민이 시의원한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마치 민원인 많이 와고 공무원 와봐라고 하는데 그런 권한을 어디에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본인이 전달할 권한이 있는 거지 시민과 공무원을 만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열심히 하는 시의원분들은 시민들 쫙 모아놓고 공무원들 나와봐 이게 권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의원을 뽑을 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은 권한이 다릅니다. 시장은요 가장 중요한 권한이 시 공무원에 대한 전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당신이 뽑으면 시장은 이런 권한이 있어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은 가장 강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한은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0억을 쓰겠다 960억을 쓰겠다 이런 편성할 수 있는 권리는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편성 권한을 만들어서 뭐 게이트볼장을 질 건지 뭘 질 건지 이 권한은 전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권한을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선 시장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게이트 분량 치는 거 잘못됐다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다릅니다. 그 아까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통과하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시장의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듣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 때 너는 우리 시민들을 잘 섬기고 시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게 암묵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걸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없앤다는 거는 시장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걸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과 시장의 권한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역회의 하는 게 뭐 의회를 침해하는 거다. 절대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의원님이 의원의 권한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민들 100명, 200명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요. 이거는 시민들이 저한테 하라고 하는 권한입니다. 시의원들도 거꾸로 이렇게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선출된 지역구에서 이러한 자리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뭐 안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는 시의원들의 몫이라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걸 보고 시의원을 뽑거나 시장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도의원을 뽑거나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데 적극 참여해야만 정치인들이 시민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런 데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선출되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중계다 공론화를 하면 시민들도 객관화된 사실 안에서 자꾸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밀실 정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정한 분이 저를 뒤에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고 이게 합당하다면 제가 들어주는 형태를 취하면 되고, 이거는 여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일 제가 어떠한 사안을 두고 여기서 결정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시장은 제 권한을 여기다 주라고 하려면 다른 법적인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민정책 배심원제라면 의회를 통과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제가 제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결정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자체는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그 때문에 좀 아까 저희 사동 체육진흥위원장님이 한 것도 저는 이러한 틀에서 좀 논의를 좀 많이 하자. 되게 좋으신 의견 같아요. 네, 답변이 좀 미숙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하준. 안녕하십니까. 저 체육회 부회장 박화준입니다. 먼저 이러한 체육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화성시가 체육 발전이 아주 크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저희 그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베트남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이 어떤 신드롬을 일으켰듯이 그러한 결과는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 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을 따로 나누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저도 그 시장님의 말씀에 의견에 그 공감을 하고요. 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분명히 변화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엘리트 체육에 131억을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만을 위해서 이제 131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직까지 저는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이 생활 체육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는 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체육은 여러 가지 면에 중요합니다. 이건 논문으로도 어릴 때부터 체육을 한 애들이 두뇌도 훨씬 더 발전된다는 논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년의 체육을 하면 이건 제가 1,000억을 써도 사회 비용을 거꾸로 1,000억, 2,000억을 줄이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이 생활체육을 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이나 치매도 늦게 오고, 그래서 그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생활체육이 지원하는 건 딱 숫자로 보이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유대가 생기고 이런 건 딱 돈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000억을 썼으면 이 부수 효과가 최소한 3,000억, 5,000억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수영을 하고 탁구를 하고 이럼으로써 이해관계를 어떻게 더 잘 형성할 수 있나, 이렇게 중요한데 엘리트 체육을 지금 상태에서 제가 활성화해야 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생활체육은 명확하게 저는 활성화할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 좀 더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걸 속이 시원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년 정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 예산 말에 편성할 때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그 예산 편성하는 게 제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방향하고, 아마 실제로 방향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얼마만큼을 편성하냐가 거기를 지원하냐에 대한 의지가 담기는 겁니다. 장애인 체육도 제가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선출하라고 한 것도 장애인 체육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일반인 체육을 해서 건강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삶의 활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을 좀 활성화할 생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육상연맹을 맡고 있는 신삼철입니다. 우선 그 시장에게 이런 그 체육인들을 위해서 귀한 자리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시장님한테 좀 건의드릴 거는,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내년에 그 독립을 좀 하는데요. 혹시 그 사무국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직책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마음에 두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도 되는지, 그거 좀 그거는 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간담회에 가서 체육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장애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원을 한다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도 좀 얘기를 했고, 화성시 공무원 모든 산하단체는 법적인 장애인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대부분 안 뽑고 있어요. 근데 화성시는 이 비율의 120%에 맞춰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시장으로서 권한 내에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을 누가 추천한다,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제가 지명해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은 누구를 해라 하는 거는 이건 인사 비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그거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판단할 때 장애인 체육회가 당연히 장애인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우리가 방향성을, 장애인 체육회는 여긴 분들이 장애인 체육회에 장애인을 뽑아야 된다는데 공감 안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큰 가이드라인으로 방향성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제가 장애인 장려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대로 누구를 추천해서 누구를 해야 한다, 이런 권한은 저한테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시 그라운드 골프 회장 정일서위가 시장님한테 건의에 올리겠습니다. 저를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네들이 현재 그라운드 골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우리 운동장에서 공을 치는 건데요. 일반 골프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골프죠.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
경기도 44개 분회 중에서 화성시가 2번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018년도에 선수하고 저도 잘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연합회 가지고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수원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여주의 선수들이 노인애들 선수들이 거기는 젊어요, 선수들이.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게 그날의 운도 있겠지만서도 너무 잘 쳐요. 그 우승을 뺏기고 나니까요, 노인들이 엄청 저도 약이 오르더라고요. 체육이라는 건 언제나 운동이라는 건 승부를 가려야만 그게 발전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의 그라운드 골프를 우리 체육단체, 우리 시장님이 생각해 주십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그라운드 골프에 애정이 많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경기장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좀 제가 되게 중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법령을 위배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저한테 주어진 권한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라운드 골프장 많이 하는데 거기가 법령에 많이 이렇게 경기장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공론화도 지금도 다 생중계 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일부 어디에선 뭐 누가 예전에 이런 법을 위배했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들한테 가장 충실한 건 법에서 위배되는 걸 제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까우니까 어디에다 뭐 사업 줘 이런 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어디를 민대든가 이런 거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저는 범죄 행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 관행이었다. 제가 6개월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그런 건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언론이고 하나가 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랑 너무 가까워지면 그분들이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제가 잘못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쉽게 얘기해야 제가 바로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얘기를 하면 참 고치기도 민감하고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노인 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맨날 하는 특정한 몇 개보다 어떻게 노인 체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공론할 게 노인분들은 저희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86세신데 맨날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저희 어머님 보러 가거든요. 일정처럼 마치. 그럼 제가 일정처럼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거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예 업무로 잡아서 어머님 찾아뵙는 걸 업무로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그냥 같이 둔 누워 있으면 얘기 들어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1년 365일 집 밖을 안 나가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학이시라 뭐 한글도 모르고 또 담배를 많이 피셔서 예전에 노인정 같으니 담배 냄새랑 한번 이렇게 된 다음에 노인정도 안 가셔요. 근데 뭐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하죠. 그럼 뭐 매일 집에만 있기 때문에 할 얘기도 없어요. 매주 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아마 나중에 제가 노인회랑 이렇게 이런 자리를 노인회랑 또 내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한 번씩 모이는 노인분들과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또 만들어집니다. 노인분들하고 거기에 이런 안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가 결정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건데 노인분들이 왜 노인정에 안 올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많이 가면 저희가 거의 800개에 가까운 노인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노인 인구가요 저희 노인 어르신 인구가 7만 명밖에 안 돼요. 네, 화성이 되게 적습니다. 저희가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노인분이 다 노인정 간다고 했을 때 100분당 노인정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놀라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저는 시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1,000억 쓰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노인이 7만 명 정도 계시고요. 노인정이 7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정이 진짜 활성화됐다면 100분당 하나씩이라면 노인분들이 되게 쾌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쾌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완전히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의 노인정을 전체 위탁을 하자. 예를 들면 이거 예입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이거 뭐 정책으로 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당신이 노인분들이 오늘 여기 이용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주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상상이죠. 이분들이 동네 노인분들한테 다 연락하시고 어머니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버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한 분이 1시간 있는데 시에서 이건 그냥 다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0원씩 드리겠다. 하면 이분들이 노인정에 오래 계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더 많이 가겠죠. 저희 어머니가 화성에 오신 지 2년 되셨는데 먼저 진천에 집을 마련해드리고 거기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시골이라 그런지 잘 가셨어요. 담배 펴도 막 뭐라고 안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9988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인정 가서 뭐 닭도 이제 삼계탕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뭐 제 선거구가 아니라 선거법에 걸리지도 않고. 근데 만일하나가 민간의 위탁 형태로 해서 줘서 그분들의 온과 시간제로 관리한다 하고 시간에 맞춰서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인분들 이렇게 팔찌 같은 게 있어요. 치매 노인에 대해서 내년에 전부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그분이 동의한 위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치매로 등록된 분이 1,000분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팔찌가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20분인가 1,050분인데 그거 다 드려야 1억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걸 안 주고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통계를 공개하는 거, 정보를 공개해야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인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그걸 이제 제가 공론화를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노인분이 7만 명이고 700개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면 노인분이 더 많이 가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노인정에 저희가 식사 이렇게 하시는 분을 30만 원씩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만 원 받고 밥할 분이 안 계신다로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노인정은 제가 저희 호반 아파트 노인정에 갔더니 제가 밥을 한 끼 같이 먹었는데 딱 6분이에요. 그러면 6분을 위해서 밥을 하나 지금 20분을 위해서 밥을 하나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조금 이건 아주 특정한 노인정인데 그 노인회장님은 그분을 마치 본인이 고용한 종업원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분은 30만 원밖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고민은 내년에 본격적인 고민이 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를 봐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내년쯤 아마 지금 1월인가 6월에 이 노인회랑 하는 것도 지금처럼 하는 토론회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인분들 체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산학연맹 회장 우재도입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2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산안에 대한 배정 문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하나는 저희와 관련된 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총 예산이 960억 정도, 약 1,000억 가까운데 그 중에서 이제 체육진흥과로 배정된 돈이 5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돈이 약 320억이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렇게 관련된 체육 행사나 아니면 또 지원분 비용으로 쓰고 있는 돈은 약 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 예산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금이 생기진 않았나요? 했어요. 100% 다 집행된 예산인가요? 예. 올해 듣기로는 불용액이 되게 크게 생겼다고 해서 혹시 저희 없습니다. 체육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제가 보니까는 수원시보다는 엘리트 비용은 더 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서는 약간 작습니다. 약 60억 정도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총액에서는 화성시가 더 많이 쓰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큰 돈이 실가소까지 다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시장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사랑연맹은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인준이 끝나서 처음으로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랑연맹 역시도 그 전에 있었던 등산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이제는 도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맹의 절차, 인준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막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외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는 약 43군데 정도의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저희가 산림 녹지과 분들하고 해서 그 등산로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좀 더 관과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인공암장이 지금 동탄에 작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엘리트도 있거든요. 전문 산학 아까 뭐 시장님께서 엘리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중에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국대회든 아니면 또 해외 원정 트레킹이든 저희가 지금 사랑연맹에서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해외 트레킹 이런 부분들도 월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행하고 또 집행하려면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인공 암장 같은 경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미리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바람 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추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는데요. 오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각 개인 단체에 대한 거는 오늘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랑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각 단체들 있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분들이 계속 이런 논의를 우리가 체육회고 체육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 돼도 좋고 2주에 한 번이 돼도 좋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자꾸 논의하는 틀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논의를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첫 회의라. 근데 그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엔 예산이 지금 없을 겁니다. 딴 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 내후년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논의하는 툴 자체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가 다른 단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아까 체육회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수원이 저희보다 60억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원은 지금 인구가 126만입니다. 화성은 76만입니다. 저희보다 50만 명이 많습니다. 거기에 만일 저희가 많다면 저희가 예를 들게 1,000억이다 쓴다고 하면 거긴 1,060억을 쓰는 거잖아요. 토탈로 하면요. 그러면 저희의 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체육은 인구랑 되게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에 지금 이걸 내놓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민선체육회 시작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냐예요. 지금 아까 예산의 효율성 말씀하기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제가 1,000억을 써봤자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억을 쓰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막 뭐를 자꾸 짓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억을 써서 1,000억밖에 못 쓴다고 하면 체육에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체육에 대해서 내년에 논의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20만 명한테 24만 원씩 지원하면 480억이면 돼요. 그러면 화성시에 생활체육하는 분이 아마 24만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까지 다 해서 75만인데 24만이면 3분의 1입니다. 인구에. 화성시 인구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등산 가는 사람한테 체육금을 지원하기는 어렵잖아요. 자기가 1년에 한 3번 골프 치러 가는 걸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을 다니는 걸 체육으로 볼 거냐? 지금은 그것도 당연히 체육으로 봐야 돼요. 그걸 뭐 부자들 하는 행위라고, 지금 부자들만 골프장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분이 월간 체육 골프장을 끊고 몇 회 이상을 가면 그분들한테 예를 2만 원씩 지원한다. 그럼 그분이 뭐 골프 연습장을 자주 다니겠죠. 그래서 시설을 줄이는 걸 줄이는 방안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선심성으로 2만 원씩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논의를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예를 들어 당구도 지금 생활체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구장을 한 달에 10번 이상 간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냐. 그러면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굳이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만 원씩 지원한다면 그분이 그냥 일반 요가를 다니면 밖에 경제도 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건 민간으로 빼자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게 체육으로 활성화하기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간이 많이 드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제가 아직 계산은 안 해봐서 이게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배드민턴장을 과연 민간이 했을 때 손해가 날까? 예를 들면 제가 2만 원씩 지원했을 때 이게 다른 겁니다. 배드민턴 회원을 자기가 1,000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2만 원씩 주면 월 2천만 원 지원금을 시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전 민간이 배드민턴장 줘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내 수영장도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20만 명이 운영해야 저희는 480억을 만일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 생활체육은 엄청 활성화되고 다른 시설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요.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경기장을 잘 줘도 30년 지나면 부시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33만 원씩 지원한다. 그래서 36만 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만일 시에서 이런 체육 공간이 필요 없다 하면 72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데 36만 원 한 경기에 지원해 준다. 1인당 제가 체육하는 거에. 그러면 뭐 웬만한 분 에어로빅 다녀도 에어로빅 거의 다 지원해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무조건 일관되게 다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는 것보다 어느 체육은 뭐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A라는 경기는 뭐 10,000원을 지원해주고 B라는 경기는 2만 원을 지원해주고 C라는 경기는 3만 원을 지원해주고 만일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그 경기비의 전액을 지원해주고 사회적 약자가 체육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기는 A라는 경기는 이 경기는 월 15회는 다녀야 된다. 어느 경기는 뭐 월 10회는 다녀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지자에서 민간이 할수 민간에 줘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예산 효율성에는 그 방면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아까 네. 예, 화성시 체육회의사 박천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서철모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행사 같은데 좀 자주 안 나오시길래 좀 솔직히 이제 관심이 없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은 체육회 임원들과 같이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오늘 이 간담회 자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자료 중에 보면은 뭐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기대되어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고마움을 느끼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화성시라 하면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거고 그 조직은 어떤 시장님, 시의회 또 뭐 주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시의회에 대해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체육회도 거대한 그 큰 단체이거든요. 그런 그 단체에도 또 그 이사회가 있고 또 사무국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에 사실 또 회장님은 체육회 회장님이시고 또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화성시 체육회라는 그 거대 조직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그 분야 사무국이면 사무국, 이사회면 이사회, 감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이사가 한 46명이 되고 또 6가지 세계 그 기관이랄까 그 조직이 잘 융합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 체육회가 도 체육대 1위도 하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각 그 사무국이면 사무국, 이사회면 이사회, 감사가 제 역할,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되게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아침부터 토요일 일요일 할 것이 맨날 밤 11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디 행사에 가냐의 문제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육회고 체육을 존중하는 거는 행사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디다 예산을 편성하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간담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저 매월 그 분기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걸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다 이렇게 공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 어느 건 뭐 우리가 생활체 뭐 시민체육대회 2억 3,500만 원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런 겁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저희가 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체육을 할 수 있게 2억 원을 써요. 근데 저희가 화성시 노윤회장님이시고 아까 말한 체육회 분과 회장님이시지만 이분이 모르신다는 거에 중요한 거는요. 2억을 써? 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2억 쓰는 게 더 이분들이 원하는 데 써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왜 이렇게 했냐. 체육진흥과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이 일일이 여기를 가서 이게 효율적인가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화성시가 예산이 한 3조 원 되면 전 어디서 뭐가 쓰이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분들이 논의를 해서 의원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해요. 시의원분들은 시의원이 21분이 3조 원 이걸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 전문성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체육에 해야 돼. 그분들은 이러면 저도 뭐 체육에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공개를 해야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내가 관심 있는 파트는 여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만일 몇 항목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50개 항목이라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 100분이 야 우리가 난 관심 있는 이 두 개 이게 작년에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다. 그리고 뭐 여기서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견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전달해 줘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 대비 효율적일 겁니다. 하는 아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게요. 근데 제가 뭐 어디 뭐 무슨 뭐 체육회 맨날 따라다니는 거는 제 표를 얻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 가서 인사말하고 맨날 행사장 가는 거는요. 그냥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 표를 얻으러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건 체육회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체육회를 존중해 주는 건 이런 걸 전부 다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체육회를 존중해 주고 체육인을 존중해 주고 생활체육 하시려는 분을 도와드리는 길이지. 제가 행사장 가서 왔습니다 하고 악수 맨날 하고 다니는 거는 과연 그게 저를 위한 행위인지 시민을 위한 행위인지 저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거의 매주 조기축구를 나갑니다. 무봉 조기축구에 나가는데 제가 거기만 나가요. 근데 딴 분들이 딴 데도 왜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원래 거기만 다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거기만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시장 됐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찍는 거는 이왕 축구를 하니까 이번 주는 여기 가고 저기 가 찍는 거는 이건 표 모집 행위라니까요. 그거는 그 조기 축구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최소한 체육은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논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못 드린 거는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모임 때 지난번에 건의하신 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체육에 이런 우리가 화성시에 쓰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냐, 이게 저는 5년 10년 후에 화성시의 생활체육이 발전하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많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관심 많다고. 다음 분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화성호상 교육장 방영호입니다. 예, 참 소중한 자리이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뭐 부회장이기도 한데 그동안 자주 못 뵈서 좀 죄송합니다. 예, 저는 뭐 시장님께라기보다 우리 전체 체육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 체육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잠깐 좀 협조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그 미래 이제 화성시 아이들은 화성 시민이 될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결국 그 시를 풍요롭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요즘 그 교육이 옛날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교육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많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체육 관련 종목을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는 수영을 교과서 안에서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서부터 무지개 수영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각 그 지역에 있는 수영장을 연계해가지고 수영을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뭐 기타나 뭐를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걸 가지고 뭐 복지관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사회적 실천입니다. 배운 것을 밖에 가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 화성시 체육대회 이럴 때 그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참가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신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축제 이런 자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더욱더 여기 뭐 읍면 동단위 체육진흥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종목별 단체장님 다 이렇게 계시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아이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이 마을의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협력적인 그런 어떤 화성 시민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그 엘리트 체육인이 생활 체육인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 운동부를 이렇게 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갖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 지스포츠입니다. 지스포츠인데 화성은 이제 애를 쓰다가 펜싱 같은 경우 좀 해보려 하다가 중간에 좀 어떤 의견의 차이로 이렇게 안 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흔히 말하면 좀 아주 중요하지만 좀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어려움이 많은 종목부터 조금씩 저희와 교육청과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서 선진국형 그런 스포츠 인재 육성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멈추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또 초중고 연계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스포츠형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논의도 함께 하시면서 연맹별로 좀 그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학생 체육 나와서 요거 한 말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인데 제가 화성시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하나당 한 2개 정도의 학교 추천 체육을 좀 만들자.
그러니까는 A라는 학교는 우린 축구랑 농구, 뭐 이건 선수 육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체육도 있지만 한 2개 정도 한 학교당 이제 전략 종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디는 뭐 농구랑 뭐 탁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학교의 체육 항목에서 체육 시간에 하는 것을 그걸 좀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성시 체육회랑 연계해서 만약 그러려면 체육 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체육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이 뭐 슈퍼맨 돼서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저는 화성시에 저는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고 저 생활체육에 이 잘하시는 분은 거의 선수급인 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매닝을 좀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화성시에서도 그런 데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엘리트 육성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체육에 이제 친숙해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 저는 원래 축구를 전혀 못하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시장 나오려고 축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뭐 외국의 축구 클럽에 들어가겠다 해서 제가 뭐 보내본 적도 있고, 근데 끝내는 자기가 뭐 한 열흘 하다가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꿈이 축구부 주장을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저희 애는 이제 그 자기 고등학교에 축구부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재수를 할 때 일인데 어느 날 자기 조기축구회를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축구회에 가입해라 얘가 어느 날 갔는데 그 조기축구회가 A라는 특정한 고등학교 몇 회 조기축구회였어요. 얘가 거기 전화해서 연락해서 갔는데, 근데 그게 67년생들이 하는 조기축구회였어요. 제가 6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거기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웃기잖아요. 여기 그 고등학교 몇 회 67년생만 모은 조기축구회인데 거기서 야, 이 이상한 애들 하나 껴주자 우리가 껴줍니다. 그래서 너는 어리니까 자기 자식 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분들이. 얘는 이제 회비도 안 내게 해주고 맨날 일요일 날 조기축구화 가면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나 고양시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애는 좀 잘 여기 우리 1년간 축구를 했어요. 근데 조기축구에도 보면 아이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 생활체육하는 데서 그런 함께 아까 말씀한 학생들이 나중에 시민이 된다. 이미 학생 자체가 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그걸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할까 이것도 체육에 되게 좀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체육회 부회장이면서 씨름협회장인 신혜식입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그 체육 관계자들과 같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그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 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30년 전에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해소가 됐고 제일 잘 나가고 화성시가 발전돼 가고 제일 잘 사는 화성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씨름협회장을 맡다 보니까 직장 운동부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 인원수가 상당히 최소 인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상 선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 확충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 뭐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좀 몇 명이라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네. 아까 부회장님들은 주로 엘리트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각 종목 회장님들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딱 감이 딱 오네요 지금.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화성시가 엘리트 체육에 그러니까 직장운동 경기부에 98억 1,8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 대표하는 큰 도시라는 데들이 있어요. 고양시가 인구가 106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번에 특례시에도 들어가고요. 고양시의 직장운동 경기부 예산이 52억 7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98억이고요. 100억이고요. 성남시가 뭐 제일 잘 사는 도시고 제일 좋은 도시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성남시가 인구가 96만입니다. 성남시가 직장운동 경기부에 쓰는 1년 예산은 82억입니다. 거기보다도 우리가 많죠. 용인시도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용인시가 직장운동 경기부에 쓰는 건 43억 8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근데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요.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치가요. 근데 이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야 성남은 엄청 쓰는데 왜 화성은 안 쓰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성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그 성남 FC 축구 경기 성남 FC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운영하고도 거기 1년 쓰는 예산이 82억입니다. 저희는 98억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 논의가 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내년에 제가 할 첫 번째가 화성의 체육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일단은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조건 화성시에 가장 뭐 체육에 관심이 있고 가장 체육하고 관련 있는 100분 뽑으라면 지금 이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상태가. 근데 이분들이 이걸 전혀 실정을 모르는 건 우리 화성시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화성시를 운영하는 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행사다 하면 인사만 다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분들이 월 1회라도 그런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제가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필요할 때는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데 가서 이런 설명을 하면 내년 안에 상당히 많은 게 정리될 거다. 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제 제가 직장 경기부엔 다른 부회장님 말씀하셔도 답변을 비슷하게 드렸는데 내년에 좀 논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 지금 갑자기 제가 어느 경기부에 거기를 막 확충해서 이래 버리면 이게 전체 그림이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마 가장 많이 돈을 저희가 쓰고도 저희가 이렇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직장 경기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느 경기부가 선수도 못 추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 직장 경기부는 조금 논의를 좀 한번 해야 된다. 뭐 요것뿐만 아니고 전체 오늘은 제가 이 보따리를 풀어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겠다는 보따리를 같이 풀어놓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를 지금 이용훈 부회장님 말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손을 드신 분이 2분이 있기 때문에 2분까지 질문을 마저 받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뭐 제가 질문하다 보면 좀 짧게 하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회 이사 김진수입니다. 아무튼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거의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별 뭐 이제 가맹 단체별 문제보다는 체육회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맹단체장, 직장 체육부의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우리 이제 김석규 과장님.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그 전부터도 됐는데 어딘가가 잘려버려요.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보면 체육회에 보면 이사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뭐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에 보면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 이사들이 모든 것을 점검을 합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도 그런 거의가 체육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먼저 시장님 말씀드린 게 가맹단체장이 친하다고 건물 하나 줘주고 친해져서 줘주는 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사도 있으면 거기를 거쳐서 오면 그 이사들이 그 가맹단체 전체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어렵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체육관계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삼성에서 2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삼성에서 그 직원이
체육회 아니면 그 체육에 관해서 뭐 킥복싱이건 댄스건 접수를 하면 삼성에서 거기에 어떤 돈이 나옵니다. 50%가. 그래서 삼성에서 어떤 그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체육관을 짓기에는 벅차니까 지금 굉장히 그 아이템을 저는 대단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우리 화성체육은 지금 예산 적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8억 지금 우리 120억 뭐 직장 일부 아까 우리 씨름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장부에서 상의해서 줄일 거 줄이고 늘릴 거 늘려서 상의해서 가면 충분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님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려고 그러는 건데 아까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 화성시의 그 생활체육인들 누구나가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지껏 혜택을 못 본 게 뭐냐면 거기엔 또 걸림돌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선거법 위반이면 체육회장 지금 별도로 하는 시도 있어요. 체육상 별도로 시행하면 체육관광법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를 직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리트는 시장님은 지금 굉장히 억제하고 계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간접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감독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 파주 트레이닝 센터 그게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재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 뼛속부터 체육인이거든요. 화성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값어치는 1000억 몇 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인이 여기에 대해서 저로 관심을 갖고 체육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체육관광과는 체육관광과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가맹단체는 가맹단체정대로 자기 목소리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는 체육회 사실 여기 와서 온 지가 벌써 한 4, 5년 됐는데 이 자료는 처음 봅니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이미 이걸 우리가 다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님 이번에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찬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을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뭐 각 직장 경기나 특정한 거랑 문제는 저는 이게 진행이 되면서 내년 말 정도면 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이 첫 모임으로 다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따리를 그냥 풀어놓기 시작하고 아 시장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건의하고 제안하는 방식도 이제 잡혀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좀 아까 파주 트레이닝 센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몇백억이 되는 사업이면 최소한 아까 작년부터 얘기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다. 하냐 안 하냐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뭐 몇 조 원의 가치 있고 몇 천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좋아하면 하는구나 이런 건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아까도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수기민주주의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사안 정도는 저는 최소한 여기에서 서너 번 논의를 하고 다른 데는 어디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듭니다. 최소한 이런 데에서는 두세 번 논의가 됐으면 저는 판단 근거가 있지만 제가 시장이 되고 얼마 됐더니 이거 하는데 몇백억 듭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섣부른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이제 시장이 임기제로 딱 뽑히다 보니까 딱 되고 나서는 업무를 모릅니다. 다 이 구석구석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 앞으로 이런 큰 사안은 저는 6개월 짧으면 길면 1년, 2년 전에 이런 데서 몇 번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분 더 계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복싱 전무이사 구재강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교육장님께서 G스포츠 클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공공 스포츠 클럽 사업으로
현재 18년도에는 74개소를 뭐 운영하겠다고 그랬고요. 19년도에는 그 배 이상인 229개소 정도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사업으로 화성시 스포츠클럽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하게 되면 재정 자립 기간으로 3년을 유예를 주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연 3억씩 지원이고 매칭으로 시에서는 10%만 지원을 해도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1순위로는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뭐 학교 광당이 됐던 시의 체육시설이 됐던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대안에서는 그 브리핑하고 그러면 1순위로 뭐 당선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산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좀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서는 지금 3년이 넘어서 한 5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정 자립도가 한 75% 정도가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안 돼서 시에서 보조를 좀 더 해주고는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꾸준히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 잘 모르고요. 그 담당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번 모임 때 이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용훈 회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체육회 부회장 이용훈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월 2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아니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이라 행복 화성 체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둘이 있다시피 그 화성시 체육회, 화성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책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예사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장애인은 아직도 홍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장애인 체육회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 왜냐하면은 재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홍보 요건이 되니까 재가 장애인들이 자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활성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체육회와 화성 체육회를 좀 이번에 완전 분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음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체육을 이제 중간에 다쳐서 뭐 장애인 체육까지 합니다만 생활체육, 에리트체육 다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종목별 단체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100억에 이제 10개 종목이 에리트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가면 저 선수가 화성시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좀 공식적인 그 스폰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은 화성시 마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은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우리 감독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종목별 단체장님들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목별 그 직장운동부가 그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펜싱만 지금 펜싱 교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시민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직장운동부가 홍보 요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지도자, 장비 이런 게 그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월 2만 원 그런 그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장님 오셨는데 그 지금 오늘 소통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 지역하고 소통이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체육진흥과 김석규 과장이라든가 김성규 그 시설 팀장이 그 체육시설 특히 이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데서 시장님께서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그 논벌 관계 때문에 저 전주에
그 논볼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의를 가졌기 때문에 제 장애인체육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더 많은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관련 부분은 저희가 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석 부회장. 네, 부회장. 우창 씨,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체육회 이사 최승필입니다. 참 공감과 소통의 체육 관계자 간담회 참 생소합니다. 제가 그 체육회 그 종목별 수석 부회장까지 하다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입니다. 처음.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동안 소통이 굉장히 부재했었어요. 그 이사들하고 그다음에 종목별 연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뭐 열심히 통합체육회 때서부터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이게 그 시장님께 회장님이죠니까 회장님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체육회, 그러니까 통합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도 제가 수년 전서부터 상위 기관과 관련된 조례를 정관을 여러 차례 제가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그 개선할 거를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올 초에 총회 때 마지막으로 제가 최인석 시장께 말씀드려서 건의를 해서 장애인 체육회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도체육회, 상위체육회는 장애인 체육회가 통합체육회가 분리가 되는데 왜 굳이 왜 여기서 통합을 해서 운영합니까? 이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상위기관은 장애인 체육회 이사 따로 있어요. 여기는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좀 뭐 잘 이제 될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조직과 관련된 건데요. 그 화성시는 그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상임 이사였었어요. 근데 경기도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도지사, 그다음에 밑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사무처장이 있어요. 그 밑에 과별을 나눠줍니다. 근데 화성시에는 그 상임 이사라는 걸 이제 저기 상임 이사라는 게 있거든요. 상임 이사.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명칭을 수석 부회장으로 바뀌었어요. 수석 부회장. 근데 이제 이게 수석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과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뭐 정치계 쪽에서는 보훈이사 자리다라는 이제 그 지적도 이제 뭐 받았는데 상임 이사 상임 부회장 제도를 계속 그 이사 회장님께서는 유지하실 것인지 그것 좀 의사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먼저 두 가지 질문인데 장애인 체육회랑 관련해서는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가 나눠집니다. 그럼 뭐 다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설명이 안 돼서 모르시나? 아, 네네. 그건 소통이 됐네요. 그리고 상임 부회장직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소통과 공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하다 보면 제가 공무원들도 지금 되게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시에 저희가 내년에 80몇 명의 공무원을 또 늘립니다. 그러면 안정된, 그러니까 수원은 이미 다 안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하고 비교하면 수원시는 안정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 100명당 공무원 1명이면 된다고 치면 화성시는 시민 70명당 공무원 1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선거운동할 때 맨날 72만 화성시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76만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불과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4만이 늘어납니다. 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급격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는 공무원 몇 명인데 화성시 몇 명이다. 이게 안 맞아요.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도 제가 아까 다 말씀하신 건 지금 이런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뭐 2달이든 3번에 만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훨씬 더 체육회가 안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쉬운 일 같지만 이렇게 보면 이거 한 장을 딱 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하지만 담당 과장님은 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참석을 해서 2-3시간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저분은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미리 질문 준 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서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화성시는 그동안 이러한 소통이 안 됐던 일은 인원이 적은 데서 일을 하려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제안해서 시장님은 인사만 많이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인사만 다니는 거예요. 종일. 근데 화성은 땅도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갔다 오면, 제가 동탄에서 무슨 행사 있습니다, 여기서 갔다 오면 보통 4시간 잡고 갔다 옵니다. 4시간 잡고 가서 인사말 한 3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화성시 예산을 제 출근 인수로 따지면 하루에 120억씩 결제를 합니다. 되게 수치로 하면 무서운 거예요. 하루에 제가 120억씩을 결제하고 8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시간당 15억씩 결제합니다. 제가 2시간 간다면 저는 30억 결제할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막 결제를 하는 겁니다. 어디 체육관을 진다고 해서 시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게 어느 땅인지 거기 진입도 어떻게 관심도 없어요. 그냥 300억짜리 결제하고 나중에 가보면 길이 왜 이래 하면 또 이제 길 편성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시간 그냥 와서 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사전자료를 보고, 여기에 좀 아까 저렇게 답변을 하려면 사전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2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2시간이고, 행사장은 가서 인사말 적어준 거 딱 읽고만 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딱 아무 준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담회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팀장님 그냥 막 이게해서 이 2시간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처럼 체육회가 매달 이렇게 하려면 저는 체육회 사무국이 지금 상태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뭐 체육회가 맨날 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아마 여기 사무국장도 그렇고 거기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제가 일일이는 다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하는 거를. 하지만 체육회 사무국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투명해지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처럼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아까 말한 또 자주면 2주에 한 번씩 이분이 모여서 해야 되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존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행사만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월급을 받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툴을 만들려면 체육회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는, 행정을 처리하는 요원들이 늘어나지 않고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매달 간담회를 하거나 여기 분들이 매달 의견을 내는 거에 답변을 만들거나 그걸 자체적으로 할 때 설명을 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 체육회 공무원도 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화성시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통행정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인원이 없이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이따도 제가 또 2시간, 이건 똑같은 2시간에 다른 간담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방식은 시장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만 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드리려면 그 보이지 않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통과 공감 행정을 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 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그 마무리 말씀은 제가 대부분 비슷한 마무리 말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성시에 화성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화성하면 화성시라는 화성의 단어에 대해서 뭐 지구 밖에 있는 화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미를 좀 다르게 두고 있어요. 음악의 3요소는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게 음악의 3요소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하모니에 해당하는 게 한국말로 바꾸면 화성입니다. 근데 음악을 할 때 앞에 2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리듬이 있어야 음악이 되니까요. 하지만 앞에 2개는 혼자 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모니라는, 화성이라는 뜻의 하모니는 혼자 하는 음악엔 필요 없습니다. 여럿이 같이 할 때 어떠한 조화를 이루냐가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오케스트라를 보면 어느 건 중요한 악기 같기도 하고 어느 건 좀 덜 중요한 악기 같기도 하지만 그 전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악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오케스트라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성시가 아까 말한 생활체육을 하든 어디에 하든 어느 거는 뭐 배드민턴가 생활체육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이게 많던 생활체육에는 아니면 인구가 적은 마라톤이든 모두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화성이라는 도시가 원래 이름을 가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생활체육을 누릴 저는 권리가 있고 시에서는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견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